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제가 살이 찐 게 아니라 카메라가 좀 휘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쪄 보입니다. 얼굴도 커 보이고. 네, 이 점 명심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어떤 분께서 10분마다 이 글을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궤도가 얼굴이 커 보이고 살쪄 보이는 이유는 네. 현재 지금 카메라가 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할 수가 없잖아. 과연 카메라만 휘었을까요? 지금 카메라가 많이 휘어. 얼마나 휘어 있는 거야? 네. 사실은 오늘 인터스텔라 준비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 새벽에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맞아요. 오, 예, 아. 이거를 제가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금성대기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네, 이런 기사가 어제 떴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긴급과학에서 태양계 시리즈가 나왔죠. 거기서 우리가 금성의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금성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명체 존재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표면에서 점점 올라와서 구름 쪽으로 가면은 거기의 온도는 지구와 비슷하게 따뜻하다. 오? 의문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긴급에서 풀었었는데 그거에 관한 기사가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야. 금성 대기에서 인화수소가 관측됐어요. 인화수소. 인화수소가. 인화수소? 네. 인화수소, 포스핀 가스라고도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논문이 네이처에 올라갔습니다. 인화수소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미생물이 방출하는 가스예요. 이 가스가 있다는 말은 바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인화수소가 화산, 번개, 운석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인화수소예요. 네. 그쵸? 그런데 금성 환경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화산, 번개, 운석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인화수소의 총량을 계산해봤더니 이 양이 아무리 열심히 인화수소를 만들어봤자 0.0001%밖에 못 만들어. 지구의 미생물들도 똑같이 인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지구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인화수소의 양의 10%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 이거는 꽤 많은데? 많네요. 금성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오, 겁니다. 진짜 그러니, 생각보다 예. 많아요. 외계 생명체 탐사의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접어든 거죠. 겁니다. 아. 예, 외계 생명체 탐사의 전환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속보, 금성의 외계 생명체 발견에 대한 속보였고요. 네. 오늘의 영화 진짜? 바로 인터스텔라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과학적 소재나 해석은 네. 온전히 궤도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 안 맞을 수도 있다. 오. 왜냐? 논란은 제가 아니니까. 예, 음. 크리스토퍼 논란은 제가 아닙니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터뷰하는 노인의 모습. 예, 이렇게 시작해요. 좀 영화 같지 않습니까? 다음 장 보시면요. 악몽을 꾸는 쿠퍼의 모습입니다. 쿠퍼는 예전에 조종사였던 거예요. 조종사였던 걸 알 수 있고요. 기억해주세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1번입니다. 아, 이거 예,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주세요. 쿠퍼의 딸 머피는 자꾸 유령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쿠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해라. 애가 유령이 나온다고 하면 보통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우리 딸 무서웠구나. 아빠가 같이 자겠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해봐. 이거 거의 소시오패스거든요. 예, 이거는 근데 궤도님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좀 소시오패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양자역학적인 명언이 나옵니다. 일어날 일은 예.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지. 머피의 법칙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뭐냐?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양자역학의. 모든 일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론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고요. 일종의. 그쵸? 인터스텔라에서 얘기하는 그쵸? 겁니다, 지금. 네. 이게 바로 테넷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아. 다음 장 주시면요. 드론이 등장합니다. 인도에서 만든 드론인데 이게 저공 비행을 합니다. 일반 고도보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 필요한 태양전지가 들었어. 태양전지. 저거를 주워야 돼. 재밌는 거는 이 장면이 바로 핵심 포인트 2번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갔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인터스텔라의 중심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아, 핵심 정말요? 포인트 2번입니다. 예. 네. 그리고 농기계가 쿠퍼의 집으로 자꾸 모입니다. 농기가 이상 작동을 해요. 뭔가가 나침반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맞아. 이런 장면이 있었어. 예, 기억나죠? 어. 아마 이 농기계는 GPS 기반이 아니라 일종의 나침반을 기반으로 자동 운용되는 기계, 무인기계라고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 3번입니다. 인터스텔라 핵심 포인트 장면 3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쿠퍼의 추락하는 꿈, 드론의 드론. 비행, 그리고 농기계가 농기계. 모이는 거. 이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 이것을 바로 영화 도입부부터 놀란 감독은 내놓습니다. 간접적으로. 바로 중력입니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고요. 1번 추락한 비행기 뭐 때문에? 중력. 중력 때문에 추락합니다. 네. 예, 다음 장 2번. 드론이 왜 저공 비행을 할까요? 왜냐? 저 지역에 지금 중력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오. 여기서도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 네, 나침반의 방향이 계속 바뀐다.
전자나침반 같은 경우에 5차 보정 과정에서 중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 농기계는 전자나침반을 사용하는 무인기계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중력 이상 때문에 얘네가 나침반에 5차 보정이 안 돼서 저 집으로 모인 게 아닐까. 드디어 집에 온 쿠퍼. 모래의 패턴을 보고 이제 압니다. 유령이 아니다. 이것은 중력 때문이다. 중력이구나. 중력장의 모양 때문에 모래 패턴이 생기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패턴에서 좌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위치로 가요. 그랬더니 N해서회가 있죠. 은근슬쩍 작업을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극비에 인류가 살 행성을 찾기 위해 조직된 나사, 아직 남아있던 나사였다. 그리고 네. 쿠퍼에게 조종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우주선 모양 잘 보세요. 지금 나사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두 가지예요. 플랜 A, 쿠퍼가 적합한 행성을 일단 찾는 동안에 네. 인류가 중력 방정식을 풀어서 지구를 탈출하면 좋습니다. 오. 예, 그리고 두 번째, 인류는 이제 죽었습니다. 지구에서 다 죽었어. 그래서 수정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적합한 행성을 찾아 거기에 수정체를 뿌려서 비록 개개인의 인간, 현대 인류는 모두 죽지만 그의 뒤를 잇는 지성체들이 그 행성에서 영원히 살아주기를 바라는, 이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 토성 근처에 시공간이 왜곡됐다고 해요. 48년 전에 웜홀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다른 은하계로 통하는 웜홀입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전에 이미 그 웜홀을 통해 다른 은하계로 보냈어요. 사람들을 보냈어. 근데 여기에 오류가 있죠. 토성 근처에 만약에 웜홀이 생겼다면 태양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웜홀이라는 건 엄청나게 강한 중력 때문에 시공간 자체가 일그러진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은하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시공간이 그렇게 일그러질 정도면 태양계는 이미 작살이 났죠. 예, 여기에서 또 고증 오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주인공 쿠퍼는 우주선을 타고 웜홀을 통해서 다른 행성으로 떠난 과학자들의 신호를 따라서 네. 인류가 이곳이 과연 이주할 만한 행성인지 아닌지 요거를 확인하는 임무를 승인합니다. 우주로 나가게 되면 시공간이 왜곡된단 말이죠. 아빠의 시간은 평소보다 천천히 갈 거라고. 내가 우주로 나가게 되면 특수사행성 이론과 일반 사행성 이론 때문에 나의 시간이 평소와는 다르게 갈 것이다. 이때 머피가 엄청나게 울어요. 아시죠? 영화 아시죠? 맞아요. 왜 우는지 아세요? 간다는 뭔 거니까.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자꾸 상대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분해서 우는 거야. 분해서. 이해가 안 돼서 우는 딸을 놔두고 쿠퍼는 떠납니다. 나갈 때 시가 나와요. 시를 굉장히 담백하게 읊조립니다. 드디어 제가 10번째 보고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아낸 새로운 오류. 네. 예, 여기에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여기에요? 이게 무슨 예. 장면이죠? 이게 지금 이게 로켓이 지금 나가는 로켓이 거죠? 나가는 장면입니다. 올라가면서 네. 1단 로켓 분리, 네. 네. 2단 로켓 분리, 이런 네. 식으로 분리를 한단 말이죠. 분리하는 거는 저건 다단식 로켓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이미 이 세계에서는 단단식 로켓이 개발된 세상입니다. 단단식 로켓은 싱글 스테이트 오빗이라고 SSTO라고 부르고요. 아, 분리가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분리가 필요 없어요. 아예. 아. 아예. 다단식 로켓, 이것은 멀티 스테이지 로켓이라고 해요. 네. 네.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로켓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로켓은 다단식 로켓이에요. 단단식 로켓은 꿈의 로켓이에요. 네. 우리가 어떠한 로켓도 분리하지 않고 계속 가서 이 스테이지 하나만으로 발사하고 착륙하고 다시 발사하고, 이거는 꿈의 로켓. 하지만 인터스텔라에서도 단식 로켓을 갖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만행성에서 우리는 계속 스테이지 하나만으로 이 착륙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단식 로켓이 개발된 세상입니다. 근데 오직 딱 한 번 지구에서 출발할 때만 다단식을 써. 굳이 단단식이 있는데. 그쵸?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굳이 지구에서만 다단식을 쓰고 그 외엔 전부 단단식을 썼을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나사의 본부에 잉여 연료가 많았다. 이거를 어차피 버릴 거 이참에 쓰자. 어차피 버릴 거. 네, 네. 고증 오류가 있지만 나사에 있던 재고 처리를 위해서 다단식을 타고 우주로 갔습니다. 웜홀을 통과합니다. 시공간이 뒤틀려져 있다는 것을 브랜드박스의 손가락이 뒤틀리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밀러 행성과 블랙홀, 가르강튀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은 네. 밀러 행성을 밝게 빛나는 것, 검은 점을 블랙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맞아요. 예. 예. 다들 왜냐면 이름부터 블랙홀이니까. 예.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블랙홀이 저 밝게 빛나는 거대한 천체고요. 옆에 있는 조그만 검은 점이 바로 밀러 행성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단언컨대 인터스텔라 이전에 어떠한 영화도 블랙홀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밀러 행성 파트에서 일반 행성이 등장하고요. 일반 행성 이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중력이 강한 것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 밀러 행성, 블랙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중력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중력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흐릅니다. 1시간이 지구에서의
7년이에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 없습니까? 굉장히 큰 설정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랬죠? 여러 개 행성들에 네. 미리 탐사선을 보냈어요. 웜홀을 따라. 그래서 밀러 행성, 만 행성, 그 다음에 에드몬드 행성 보냈습니다. 근데 이걸 보내고 10년을 기다려서 신호를 받았어요. 신호를 받아서 여기 살기 좋아. 이 말은 뭐냐? 밀러 행성에 우주선이 착륙한 지 1시간 반 지난 거야. 착륙한 지 1시간 반 만에 여기는 살기 좋다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밀러 행성에서 파도는 중력 때문에 아주 강한 기조력을 갖고 있는 것을 가정합니다. 여기서 또 오류가 있습니다. 네. 로슈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위성, 어떠한 강한 중력을 갖고 있는 천체 주위를 도는 위성이죠. 네. 달이 지구의 위성이죠. 네. 이 위성이 모행성의 중력에 의한 기조력에 의해서 파괴당하지 않고 본인의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로슈 한계라고 해요. 즉 강한 중력이 있으면 얘가 그 주위를 돌다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중력이 너무 세! 으아! 이러고 부서지는 거야. 그냥 부서져 버리는구나. 그렇죠? 토성의 고리, 네. 로슈 한계를 넘어서 들어간 거죠. 주위를 도는 위성이 돌지 못하고 얘가 부서지면서 고리가 가루가 된 돼서 가루가 돼서 흩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고리가 된 겁니다. 달! 지구의 로슈 한계까지 접근 안 한 거죠. 그래서 다른 형체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블랙홀 근처라고 하면은 밀러 행성은 이미 작살이 났어야 돼요. 그런데 산산조각이 안 나고 버틴다. 매 시간 그 정도로 거대한 파도가 친다라는 거는 로슈 한계를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이거. 근데 버틴다. 이것은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어. 제가 이제 놀란 감독 지켜드리는 겁니다. 예. 밀러 행성을 구성하는 원소가 엄청나게 단단하다. 그 구성하는 원소가 예. 엄청 단단하다. 아주 단단하다. 다음 장 보시면요. 추가로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질 정도로 중력이 강한데 탐사선의 추력만으로 탈출한단 말이죠. 여기서 1시간이 7년이다. 이 엄청난 시간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기존에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탐사선 추력으로는 절대 못 버텨나가요. 예. 그리고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여기까지 갔죠. 네. 인듀어런스 호가 보시면 영화상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행성 탐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중력 상태에 있다가 행성에 도착을 하면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바닥을 기어요. 그렇죠. 중력이 갑자기 네. 지구의 중력이 너무 센 거야. 그렇죠. 무중력이 딱 오니까 적응이 안 돼. 인듀어런스 호는 빙글빙글 돌면서 이 우주선 외곽의 가선의 원심력, 자체적으로 중력을 만드는 그쵸? 거구나. 원심력을 이용해서 우주선의 바깥쪽으로 향하는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랑 동일하게 걸어 다녀요. 그래서 다른 행성에 가도 중력의 영향을 받을 때 좀 덜한 거야. 근데 보시면은 밀러 행성 중력이 지구에서 7년이 행성에서 1시간일 정도로 세요. 솔직히 말하면은 도착하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기어서 어프어프 해야 돼.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네. 너무 잘 견뎌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수십 년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쿠퍼와 브랜드. 여기서 관객들이 굉장히 눈물을 흘리죠. 여기서 시간과 중력에 관한 관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사실 시공간의 외국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간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보다 고차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중력에 의해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시공간이 휘게 되면은 빛조차 그 시공간 그 안에서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시공간이 휘어진 중력이 강한 부분에서는 지금 한 칸의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 장 주시면 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에서는 10칸을 건너야 실제로 같은 위치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보냈을 때 네. 지구에서는 열흘이 흐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영화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 행성으로 떠납니다. 만 행성과 에드먼드 행성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앤 해서웨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드먼드 행성에 있습니다. 앤 해서웨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멘트인데요. 중력이 끌어당긴다는 표현을 영어로 할 때 끌어당기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어 단어 중에. 하지만 굳이 영어 단어를 attract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번째 있죠. 자석이나 중력이 끌어당기다. 네. 그런데 1번 뜻은 뭡니까? 마음을 끌다. 그렇죠. 중력과 사랑은 아주 밀접하며 로맨틱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 공대생적인 마인드네요. 네. 하지만 지금 NSA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한 유일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쿠퍼 어떻게 합니까? 에드먼즈가 합니까? 만가 합니까? 만가죠. 봐봐요. 쿠퍼는 NSA한테 작업을 한번 걸었어요. 이 말을 들은 쿠퍼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받죠. 무조건 만으로 가죠.
좋습니다. 다음 잠시만요. 드디어 도착한 만행성. 나쁜 짓한 만박사는 마트와크니가 돼서 벌을 받고 화성으로 유배됩니다. 그렇죠. 똥으로 감자를 키우죠. 그쵸? 네. 그렇죠. 죽기 직전까지 감자만 막는 징벌에 처해져요. 네, 지금 그리고 결국 이 만행성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아요. 인듀어런스는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집니다. 막 도킹 모듈 폭발하고 난리 났어. 어떻게 됩니까? 에드먼즈로 가야 돼. 근데 어떻게 가? 여기서 블랙홀을 이용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추진력을 얻어요. 이게 이제 약간 스윙바이랑 비슷한 거예요. 스윙바이입니다. 네. 이게 수많은 탐사선들이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고 아주 먼 곳까지 갑니다. 블랙홀의 스윙바를 이용해서 에드먼즈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영화상에서 블랙홀의 강한 중력을 이용해서 추진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블랙홀 수평선 근처까지 끌려갔다가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브랜드 박사만 에드먼즈 행성으로 보내고 질량을 줄입니다. 본인 질량만큼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힘을 얻었지만 질량이 줄어드니까 속도를 더 더 얻게 빨리 되죠. 내죠. 네. 그래서 자신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맞아. 이게 야. 정말 중요한 클라이막스거든. 근데 지금까지 소시오패스인 거를 계속 보여주다가 네. 갑자기 브랜드만 보낸다. 이거는 야, 요거 설정 오류죠. 설정으로다. 예, 설정 오류죠. 네. 지금부터 제일 재밌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예, 말씀드릴 거고. 뭐예요? 이제 쿠퍼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블랙홀로 들어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가긴 좀 아쉬워. 그럼 어떻게 되죠? 아예 블랙홀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자. 들어간 곳은 아마도 테서렉트. 뭔 소리야? 테서렉트란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전 테스라. 야, 우리 공진님 모르는 거다. 너무 좋다. 뭐야 이게 테서렉트가 지금 이 큐브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네. 보세요. 블랙홀 속으로 들어간 쿠퍼가 도달한 곳이 바로 테서렉트입니다. 테서렉트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이 테서렉트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테서렉트가 뭔가요? 그죠? 테서렉트가 뭔지를 몰라요. 테서렉트는 바로 큐브의 4차원 버전인 하이퍼 큐브입니다. 근데 큐브의 4차원 버전이다. 이 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가볼게요. 이제 차근차근 갑니다. 점은 0차원. 점을 이동시키면은 어떻게 되죠? 1차원의 선이 나오죠. 예, 그죠. 이제 우리는 직선이 됐어요. 네. 직선. 소리가 너무 컸나? 직선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직선 이동한다. 면이 되죠. 아래로. 예, 직선을 이동시키면 이 직선이 2차원의 지나가는 곳은 2차원의 면이 됩니다. 2차원의 면이 됩니다. 네. 이제 여기 네모난 면이 있습니다. 이 네. 면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부피가 되죠. 3차원의. 3차원의 큐브가 됩니다. 네. 그쵸? 3차원의 큐브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4차원의 하이퍼 큐브입니다. 시간 공간적인 4차원인가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동시켜서 그 이동한 부분 남아있는 이 발자국을 추적한 거가 바로 다음 차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그 그림은 이해가 안 돼.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 그림도 결국 2차원에 그려져요. 그렇죠. 4차원을 2차원에 그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4차원 하이퍼큐브입니다. 지금 박수길 교수님 내부와 외부가 계속 바뀌는 느낌이다. 이게 뭐냐면은 하이퍼큐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없습니다. 나는 과연 이 큐브의 밖에 있는 것인가 안에 있는 것인가 알 수 없어요. 되게 철학적인 멘트다. 그쵸? 그러니까. 예, 드디어 테서렉트 안에 진입합니다. 명장면이죠. 5차원 존재들이 만들어낸 세상으로 진입한다고 추측해요. 왜냐? 저 공간이 4차원 공간이거든요. 예, 이걸 추측할 수 있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4차원의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죠?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어요. 3차원에서 살고 네. 있죠. 예, 우리는 3차원에 갇힌 4차원의 존재입니다. 오직 n-1차원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즉 4차원보다 한 차원이 낮은 차원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과자가 있습니다. 이 과자는 딱 보시면 3차원의 존재입니다. 그쵸? 3차원의 존재는 4차원의 존재인 제가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어요. 오리온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머피부터 현재의 머피까지 모든 시간대가 다 있어요. 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장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쿠퍼는. 그쵸? 뭔가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과자를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놓을 수 있는 것처럼 5차원의 존재는 4차원상에서 내 의지로 원하는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테서렉트 안에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가정하는데요. 첫째, 시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느끼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뇌의 해석입니다. 뇌는 예를 들어 우리 랩장님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
그쵸? 그럼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랩장님 고개가 돌아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랩장님의 모습 장면 하나하나를 시각적으로 뇌가 받아들여서 기억화시키는 것뿐입니다. 그 기억이 탁탁탁탁탁탁탁탁 쌓임으로써 이 뇌는 그 기억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의 순서죠. 그쵸? 네. 그 변화를 나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뇌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상에서 등장인물들이 움직이면 시간이 흐르죠. 하지만 실제 영화 장면은 전부 정지화면이에요. 모든 정지된 장면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움직이는 시공간의 어떠한 변화를 뇌가 감지하고 뇌는 이걸 시간이 흐른다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말은 결국 그 변화를 거꾸로 돌리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실제 이 모든 변화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진님을 제가 만져봅니다. 그쵸? 이렇게 더듬어. 왜 그래요? 공진님은 결정돼 있어요. 그쵸? 공진님은 그냥 형체가 있잖아. 하지만 내가 공진님을 이렇게 더듬음으로써 공진님을 더듬는 이 과정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을 나는 그냥 이게 공진이라는 게 결정돼 있지만 내가 뭔가 흐른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는 궤도연구원이 저의 몸을 만지는 순간순간이 상당히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네. 있습니다. 이 치욕적인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윤명 교수님 심야 방송 맞습니다. 그러면 차원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그럼 어린 머피 그리고 현재의 머피 뭐 과거의 머피 이들과 5차원의 테스렉트에 갇힌 쿠퍼가 소통이 가능한가?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머피에 대한 나의 사랑 그게 열쇠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중력은 가장 약한 힘이에요. 대놓고 약한 양력보다 더 약한 맞아요. 힘이에요. 예, 그러네요. 아주 미비할 정도로 약한 힘이다. 엄청 약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도대체 중력이 왜 이렇게 약할까에 과학자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혹시 중력이 원래는 이렇게 약할 리가 없는데 대부분의 힘이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실실 새는 게 아닐까? 중력이 새고 있다. 예, 다른 힘이 강한 이유는 얘네들이 우리 차원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중력은 차원을 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이 다른 차원으로 새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 남아있는 힘이 너무 작은 게 아닐까. 이런 야, 이론이에요. 이거 대박이야. 특히나 시공간을 휘는 힘은 오직 4개 중에 중력밖에 없단 말이야. 아, 네네. 시공간을 휜다? 혹시 다른 차원까지 가지 않냐? 그래서 주인공은 어린 머피한테 신호를 보내는데 차원을 넘어서는 힘은 지금 유력한 게 뭐죠? 중력. 그러면 아마 중력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데 꽂힙니다. 잠깐만. 어! 설마 이거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게 영화 시작부터 빌드업이에요. 머피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미래의 아빠 쿠퍼가 현재의 머피한테 어떻게? 책장에 책을 떨어뜨려요. 맞아요. 떨어뜨려요. 책장에 책이 떨어뜨리는 힘은 뭡니까? 중력. 중력. 네. 시공간을 넘는 유일한 힘 중력을 이용해서 쿠퍼는 내가 미래에서 너를 보고 있다라는 신호를 맞아. 줍니다. 와, 야. 나 소름 돋았어 지금. 그게 중력 그거. 이상 현상은 어디서 온 겁니까? 오. 미래의 테스렉트 안에 있는 쿠퍼로부터. 그렇죠. 와. 쿠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나사로 보내는 좌표 누가 보낸 겁니까? 미래의 나사에서 우주로 떠난 쿠퍼가 보낸 거죠. 그렇죠. 과거에게. 예, 네. 결국 이게 시작과 끝이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중력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핵심 정보,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했죠? 다음 장 보시면요. 차원을 넘어 전달되는 중력을 이용했죠. 시계를 통해서. 맞아요. 암호처럼 보냈어요. 네. 암호처럼 보냈죠. 시계 바늘을 통해서 어떠한 패턴을 전달했어요. 게다가 중력만이 차원을 넘을 수 있다는 다음 장 보시면은 브랜드 박사의 말도 다시 떠오릅니다. 시간처럼 차원을 넘나드는 유일한 힘은 중력이었다. 이제 또 핵심을 관통합니다. 중력 방정식이라는 걸 영화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질 않아요. 다만 중력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중력에 대한 무언가를 알아내게 된다면 중력을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영화에서 가정합니다. 현대 로켓 기술로는 네. 인류 전부가 지구를 떠나 대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 우주선을 띄워야 되는데 중력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중력 방정식을 풀었다. 이 말은 우리는 중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구를 떠날 수 있는 힘을 연료나 로켓을 쓰지 않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력을 우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쵸.
중력 때문에 로켓을 못 쐈다면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정식을 찾아내면 맞아요. 이제 우리는 해결이 가능한 거야. 네. 결국 딸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중력 방정식을 푸는 성공하고 중력에 대한 힌트를 블랙홀 안에서 얻게 되고요. 하지만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본인이 저렇게 종이를 막 던지면서 유력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다음 장 주시면요. 인성에 문제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쿠퍼는 에드먼드 행성으로 떠난 브랜드 박사를 따라 이제 본인도 여행을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 장 주시면요.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인류의 멸망 순간까지도 답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냈어요. 쿠퍼가 해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머피 때문입니다. 쿠퍼는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머피를 위해서 저걸 해낸 거고요. 결국 머피가 중력 방식을 풀었고 머피가 인류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이게 바로 사랑, 인류가 간직한 가장 강한 힘입니다. 티셔츠의 구매력, 여러분의 도내력, 그리고 인류의 사랑. 네. 일단 사과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인터스텔라는 마무리가 네. 됐고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빠빠밤.